네! 진짜 집에 안 갈기가! 니는 학교 안 갈기가! 오늘은 잠깐한다! 화려한 캐스팅이죠? 제작비가 113억 원이나 들었습니다. 실제 학도병들의 실화를 다룬 영화. 그래도 멋지게 따라 진기다! 하지만 화려한 스펙타클 속에 가려진 약간은 빈약한 소리의 영화. 호화 속으로. 가슴 벅찬 일주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팀이 월드컵 16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시간 후면 우루과이와 이제 또 8강전을 다투게 되는데 오늘 경기에서 꼭 승리를 거두고 8강에 진출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6월 25일 1950년에 6.25가 발발하고 나서 한 달에서 조금 시간이 지난 상황인데 이때 뭐 인민군들이 파죽지세로 쳐내려왔지 않습니까? 낙동강까지 내려갔죠. 그렇죠. 남조선 노무들 빨리 쌍판대기 좀 보고 싶소. 국군의 주력군이 마지노선으로 낙동강 전투에 모였을 때 포항이 빈 거죠. 틈을 타서 인민군이 그 포항으로 내려갔을 때 학도병들 71명이 이제 포항을 사수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영화 속에 담겨져 있는 주 내용이죠. 그냥 단순히 이렇게 그 한국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그런 영화가 아닌 그 안에서 이렇게 휴머니즘이 굉장히 가득하고 깊은 메시지가 담긴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열을 지키라는 겁니까? 이 영화를 저는 이재현 감독이 왜 영화하고 싶었는지에 대한 그런 느낌이 당연히 와요. 그렇죠. 하면 너무 얘기 자체가 드라마틱하거든요. 상대는 인민군이고 이쪽은 전투 경험이라고는 거의 없는 이제 뭐 10대 중반의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아이들이 근데 자기들이 질 거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중과부적으로 맞서는 어떤 비장미 이런 것이 대단히 영화적인 소재인 거죠. 어머님, 두렵습니다. 제 옆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저 아구들처럼 저 또한 죽음이 두렵습니다. 이 영화가 실화라고 그래요? 이우군 학도병이라는 그 어린 학생이었죠. 전투가 이뤄지는 그 공포 속에서 어머니한테 편지를 쓴 거죠. 절절하게 편지에 담았는데 생전에 발견된 게 아니고요. 전사를 하시고 나서 그 유품을 뒤지다가 틈속에서 편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 영화 속에 가장 중요한 모티브로 들어갔고 최승현 씨가 그 내레이션을 하게 되는 인물로 나오죠. 와, 내가 아까 이 영화 속에서 이제 많은 비평을 가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탑스타들이긴 한데 서로의 어떤 그 균형이 잘 맞지 않는다. 그렇죠. 영화 속의 배우들이 영화 속에서 그 캐릭터로 보이지 않고 실제 그 배우로 보인다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권상우 씨는 클라이맥스 연기를 딱 보게 되면 날죽거리 잔혹사가 당연히 떠올라요.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옥상 올라와. 근데 더군다나 그 장면이 일어나는 그 장소가 학교 옥상이거든요. 그렇죠. 말죽거리 작업사하고 완전히 똑같고. 전 등에서 쌍절곤 나오더라고요. 그다음 차승원 씨도 바로 직전에 고눈을 벗어난 달처럼 해서 본인이 연기했던 캐릭터랑 그대로 겹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나는 역적이다. 모조리 찢어 죽여버리겠어. 이런 것들 같은 것이 있어서 이 영화에서 연기가 이렇게 관객들을 매혹시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최승현 씨가 최승현 씨. 12시에 이어서 다시 만납시다. 진짜로 학동병들이 느낄 것 같은 공포감, 그러면서도 거기서 있는 어떤 그 책임감, 이런 것을 상대적으로 호연했다고 보여지고요. 이 영화에서 배우로서 가장 많이 얻은 사람은 최승현 씨로 보여요. 충버려! 개짖는 소리 말라! 나는 김일성 장군님의 끝이면 조선인민군 병사다! 갑도 쏘지마, 명령이다! 조선인민군 병사는 죽으면 죽었지 적들에게 항복하지 않는다! 쏘지마! 이 영화가 현재 그 박스오피스 1위 100만 이상의 관객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영화는 어찌됐건 113억 원의 제작비를 들였는데 대작 영화로서 관객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들이 영화 속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장면들이죠. 그렇죠.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큰 볼거리가 폭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스노 화약만 2톤이라고 그래요. 화약을 영화에서 보면 그걸 되게 이렇게 인상적으로 촬영을 하셔서 터지는 순간에 흙 같은 파편이 튀어나와요. 그때 그 파편의 알갱이까지 다 보이는 것 같거든요.
포화 밖으로인데 포화 속으로 가죠. 마치 자기가 직접 현장에서 전쟁을 경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런 영화마다 또 공식이 있습니다. 거대한 뒤에 폭발물이 있게 되면 주인공이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카메라를 향해서 아주 멋있게 걸어오게 되는 거죠. 네. 아이언맨 뭐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많이 나와요. 뭐 다크나이트에도 있죠. 뒤에서 폭탄이 터지는데 자기는 걸어. 네. 이 영화는 저는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쉬웠는데요. 네. 그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영화가 개성이 참 없다는 거예요. 대작 전쟁 영화 만들기라는 건 책이 만약에 있다고 가정하면 그 책의 목차만 보고 만든 영화 같다는 거죠. 첫 장면 같은 거 보면 그 자체로는 전쟁이 막 터지고 이러니까 이제 10대 중반의 아이가 거기에 학도병으로 들어가서 정신이 하나도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을 웅웅 되는 사운드 같은 거로 표현했는데 그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탐 행크스가 나오는 장면 그대로거든요. 정확히 2시간 후인 12시 전가 이곳을 공격 점령할 예정. 이 영화는 그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나라 영화계가 이제 스펙타클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또 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전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면에서 포화 속으로는 부분은 그 자체로 괜찮아요. 네, 그렇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2시간을 봤을 때 그 부부대 합이 전체보다 훨씬 적은 그러면 상당히 많은 안타까움이 있는 작품이에요. 나를 포탄으로 갚아. 저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 영화를 보시는 관객들마다 다 취향도 다른 거고 네. 시선은 다른 거니까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대단히 만족하실 수가 있고요. 그럴 때 당신이 받은 감동은 거짓이다라고 아무도 말 못하는 거죠. 네. 참 저기 교묘하게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해줘야 돼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자, 그러면 별점과 한 줄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1반입니다. 네? 한 개 반? 네. 이 영화는 수다다 2부 최소 별점을 주셨습니다. 갓 제대한 학도병들이 만든 영화 같다. 뭐 사실 그 한 줄 정리도 그다지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공허한 불꽃. 아유, 그 다음 편에도 동의합니다. 네. 덥습니다.